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실기 기출 보건 문제 2024년 2회차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 성능을 나타낸 표입니다. 1번에서 3번 안에 알맞은 절연 저항 값을 쓰세요. 저압 전로의 절연 저항 기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KC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역시 전면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셀브와 밸브인 경우에 셀브에서 ELV는 익스트라 로 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 저압이죠. 자, 인체에 노출이 되어도 큰 위험을 주지 않는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C인 경우에는 50V 이하, DC인 경우에는 120V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셀브와 이 밸브는 세이프티, S는 여기선 프로텍티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세이프티니까 안전 특별 저압, 그리고 프로텍티브는 보호 특별 저압이다. 그래서 이거는 절연 변압기에 적용이 되는 이런 기준이다. 자, 그리고 셀브는 비접지 회로예요. 비접지 회로다. 회로 방식인 경우에, 그리고 밸브인 경우에는 2차가 접지 회로 방식인 경우에 DC 시험 전압이 250V에 그리고 절연 저항이 0.5메가옴 이상.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밸브 500V 이하인 경우에, 세 번째는 500V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밸브는 펑셔널 기능적 특별 저압으로서 밸브는 비절연 변압기예요. 비절연 변압기를 트랜스포머 TR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비절연 변압기의 접지 회로 방식인 경우에는 DC 시험 전압이 500V가 되겠습니다. 500V의 절연 저항 기준은 1.0메가옴. 그리고 5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 전압이 직류로 1000V에서 역시 1.0메가옴이 절연 저항의 기준치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자, 1번은 여기서 0.5메가옴이 되겠고, 2번 밸브나 500V 이하인 경우에는 1.0메가옴, 5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1.0메가옴. 자,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독립형 ESS에서 축전지 설계 시 1일 적산 부하 전력량, 자, 1일 적산 부하 전력량이 2.4다. 여기선 이제 LD로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 일수를 DF, 태양빛이 직접 지표에 도달하지 않는 일수가 되겠죠. 그리고 보수율을 L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전 심도를 DOD, 그래서 depth of discharge, 그 이니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축전지 개수를 N일 때 축전지의 용량을 계산해라. 그래서 독립형 방식에 있어서 축전지의 용량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공칭 축전지의 전압은 2V다. VB. 자, 그래서 축전지의 용량은 보수율 곱하기 보수율이에요. VB. 자, 여기선 전해조 셀 전압이 되겠죠. 곱하기 개수 곱하기 DOD에서 방전 심도, 그리고 여기서 LD 곱하기 DF, LD는 1일 적산 부하 용량이다. DF는 이제 부조 일수예요. 부조 일수 곱하기 용량이 킬로와트 아우니까 킬로와트 아우로 해서 1000을 곱해주는, 그래서 이제 와트 아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를 대입하면은, 자, 여기서 보수율이 0.8이죠. 0.8 곱하기, 그리고 축전지 단자 전압, 이 전해조 한 셀의 전압이 2V다. 이 축전지가 48개 곱하기 DOD가 부조 방전 심도가 65%니까 0.65죠. 그리고 1일 적산 부하 전력량이 2.4kWh고 부조 일수가 10이고 단위를 와트 아우로 맞춰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1000. 이렇게 계산하니까 480.76군데 약 481kW 와트 아워가 되겠죠. 단위가 이제 1000을 곱했으니까, 해서 AH, 자, 이렇게 암페어 시간. 자, 여기선 방전 전류로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방전 시간. 이렇게 해서 독립형 방식에 있어서의 축전지의 그 용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압의 적용 범위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역시 이제 KC 규정이 개정되면서 바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압에서 교류는 몇 볼트 이하인가? 저압에서 교류는 1000볼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 직류는 그래서
DC는 교류고 DC는 1500V죠. 1500V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교류만 물어봤으니까 1000V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압에서 교류는 몇 볼트를 초과하고 1000V를 초과하고, 자, 그럼 1001V부터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킬로볼트 이하인가, 단위 잘 보세요. 킬로볼트예요. 그래서 7킬로볼트 이하가 고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직류로 물어본다면은 직류는 1500V를 초과하고 7kV 이하가 고압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고압은 몇 킬로볼트를 초과하냐, 단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7kV를 초과하는 전압이 특고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7000 이렇게 쓰면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7kV. 자, 그래서 단위를 잘 보셔야 합니다. 7000V를 초과하니까 킬로볼트로 환산하면은 7kV를 초과하는 전압을 특고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1차 년도 전력 판매 수익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력 판매 수익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 1번부터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이용률을 구하세요. 시스템 자, 1일을 시간으로 나타낸 24를 기준으로 했을 때, 24아워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그래서 발전 시간이 되겠습니다. 발전 시간, 주어진 발전 시간은 하루에 3.6시간이다 라고 주어졌죠. 자, 그래서 24분의 3.6에 100을 곱하면은 100분율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이용률은 15%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연간 발전량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시스템 용량 곱하기 365 곱하기 24시간에 시스템 용량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시스템 용량을 물어본 경우에는 연간 발전량은 시스템 이용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이용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65 곱하기 24 곱하기 0.15가 1년 발전 시간이 되겠죠. 발전 시간이 된다. 자, 그래서 수치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용량은요 200kW예요. 그래서 200 곱하기 365 곱하기 24 곱하기 0.15.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계산기로 262.8 메가와트 아워 퍼 이어가 되겠죠. 1년에
262.8 메가와트 아워를 발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연간 손해 전력. 자, 손해 전력은 발전소 내부 소비 전력. 자,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을 일부 또는 전체를 계통에 역송전할 경우에 발전소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발전소 손해 전력은 어떻게 되나? 비율이 1%예요. 그럼 손해 전력은요, 연간 발전량 곱하기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262.8 곱하기 1%니까 0.01.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2628 킬로와트 아워 per year 1년에 2628 킬로와트 아워 또는 2.628 메가와트 아워로 이렇게 답을 해도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전력 판매 단가를 알아야 발전된 전력의 단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가는요, 판매 단가예요. 전력의 판매 단가는 S&P 단가 플러스 REC 단가 곱하기 가중치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S&P는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한계 가격. 직역을 하자면은 시스템 한계 가격인데 이 S&P 가격은 발전 사업자가 한전에 판매하는 판매 단가가 되겠습니다. 자, REC 단가는요. REC 단가는 공급 인정서 단가가 되겠죠. 단가가 되겠고 이제 가중치는 규정에 의한 가중치 요율을 계산하는데 가중치는 건물 지붕, 자, 기존 건축물이나 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중소용량인 3000kW 이하인 경우에 그리고 30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중치가 1.5와 1.0이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단가는 S&P 단가가 킬로와트아워당 단위 주의하셔야 됩니다. 킬로와트아워당 110원이다. 플러스 그럼 REC 단가는요. 킬로와트아워당 120원 곱하기 1.5.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요. 290원 킬로와트아워당 29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5번 전력 판매 연간 전력 판매 수익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62.8 메가와트 아워에 손해 전력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2.8 메가와트 아워에 빼기 그래서 2.628 메가와트 아워 곱하기 290원인데 킬로와트 아워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290.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1000을 곱해줬죠. 단위가 메가와트 아워로 계산을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 아워당 단가예요.
그래서 1000을 곱해주고 계산을 하니까 75, 에서 449, 에서 880 원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판매 단가를 100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세요라고 보통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면은 원 단위로 환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 5가지. 사용 전 검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 전 검사는 전기 설비의 설치 혹은 이런 변경 공사 후 이 전기 설비가 제반 규정에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예요. 공사에 희망일 7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검사를 수긍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출 서류를 5가지로 쓰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사 계획서 및 신청서, 공사 계획서 및 검사 신청서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가 설계 도서, 세 번째가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 정명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감리원 배치 확인서. 자, 다섯 번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배선, 결선도. 자, 그래서 뭐 교재에는 배전 개통도라고 배선, 그래요. 배선 개통도, 이렇게 개통도. 그리고 하나 더 부과를 한다면은 저압인 경우에 군의 배전 설비 단선 결선도. 자, 이와 같은 서류를 같이 해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땅이 얼어 들어가는 정도, 땅이 얼 때 동결층과 미동결층의 경계가 되는 곳까지의 집안의 깊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동결, 심도 혹은 깊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되겠죠. 동결, 심도와 동결, 깊이. 그래서 자, 영어로는 이제 프로스트 라인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지 시스템,
접지극 시스템, 접지봉을 말하죠. 접지에서 매설 깊이는 동결 심도를 감안해서 지상에서 75cm 이상에서 매설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동결심도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동결심도, 동결심도는 땅이 어는 부분을 말해요. 땅이 어는 부분과 얼지 않는 부분의 경계선에서 75cm 이상으로 묻어야 된다라는 이런 언급이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용과 인입구 전원이 22.9kV, 주 차단기 용량이 250MV 암페어다. 그래서 자, 이거는 차단기의 단락 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0MV 암페어는 자, 이게 기준 용량 P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9 3.3kV, 여기 V1, V2, 1차척 전격 전압이 22.9, 2차척 전격 전압이 3.3kV, 특고압을 고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5.5%일 때 변압기 2차척에 필요한 차단기의 용량, 차단기의 단락 용량이 되겠습니다. 단락 용량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용량을,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준 용량을 선정한다.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하고, 세 번째,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서, 네 번째, 단락 용량 또는 단락 전류를 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단계를 지켜서 계산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 용량 P는 10MV 암페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10MV 암페어.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용량을 기준 용량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 기준 용량에서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요 5.5%예요 라고 주어졌는데, 변압기에서 전원척으로 봤을 때 이 전원척이에요. 변압기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5.5%예요 라고 주어졌지만은 이 전원척에는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원척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보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는요 어떻게 구하나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여기서 먼저 단락 용량식에서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PN이라는 단락 용량식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PS 분의 PN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PS는요, 전원척의 PS는 250MV 암페어예요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0분의 PN은 기준 용량은 10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4%. 자, 그래서
저는 척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4%예요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요,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9.5%가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까지 구해봤으니까 이제 차단기의 단락 용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단기의 단락 용량을 바로 여기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PN이니까 9.5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을 10메가볼트 암페어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105.26이 나오네요. 105.26 메가볼트 암페어인데 이거는 계산상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차단기의 어때요? 표준 용량에서 찾아줘야 되겠죠. 차단기 표준 용량에서 105.26 메가볼트 암페어를 초과하는 근사치. 자, 100을 100 이상이고 160 이하니까 근사치는 160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고로 차단기의 용량은 160 메가볼트 암페어를 선정했습니다 라는 것이 답이 되겠죠. 예, 다음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인버터의 출력 전력별 효율 측정 값입니다. 출력 전력별 유로 효율을 구하세요. 자, 유로 효율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 전력별 유로 효율입니다. 유로 효율은 유럽의 기후에 가중치를 적용한 효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 효율은 각 출력별 가중치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5%, 10%, 20%, 30%, 50%, 100%일 때 가중치를 0.03, 0.06, 0.13, 0.1, 0.48, 0.2가 적용이 돼서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5%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력이 5%일 때 효율을 측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 10%, 20%, 30%의 효율 측정 값에 가중치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가중치가 0.03, 0.06 곱하기 0.13, 0.1 곱하기 0.48 곱하기 0.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니까 여기서 2.92 효율 퍼센트, 2.92%, 5.85%, 그리고 12.72%, 그리고 9.8%, 그리고 47%, 19.26%, 19.26%. 자, 그래서 총 합하면은 이것이 유로 효율이 되겠습니다. 유로 효율. 유로 효율을 구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죠. 각
출력별 유로 효율해서 각 출력별 유로 효율을 구해봤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전압 강하율을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압 강하율은요, 자, 먼저 전압 강하식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전압 강하식은 전기 방식에 따라서 첫 번째 단상 2선식일 때, 두 번째 삼상 3선식일 때, 세 번째 삼상 4선식 혹은 단상 4선식, 즉 중성선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단상 2선식에 있어서의 전압 강하식은 1000 곱하기 전선의 단면적 곱하기 개수에서 35.6 곱하기 길이 방전 전류. 자, 그리고 삼상 3선식은 1000 곱하기 전선의 단면적 곱하기 개수가 30.8 곱하기 Li. 그리고 삼상 4선식은요 1000 곱하기 A분의 17.8 곱하기 Li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조건에서 직류 방식이죠. 태양광 의뢰이에서 단상 2선식이나 직류 2선식인 경우에는 자, 요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용을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 곱하기 전선의 단면적은 28 스퀘어입니다. 28분의 35.6 곱하기 길이. 그래서 인버터까지 태양전지 의뢰에서 인버터까지가 100m예요. 곱하기 I 전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ISC 단락 개방 전류가 되겠죠. 전압이 어떨 때요? 전압이 이것은 단락 전류. 그래서 최대의 전류고 단락 전류가 전압이 제로일 때의 전류 곱하기 병렬 회로입니다. 병렬 회로수. 자, 그럼 단락 전류가 8.3 암페어예요 라고 주어졌으니까 8.3 곱하기 병렬 회로수가 2예요. 2. 자, 그럼 16.6이 되겠죠. 16.6. 그래서 16.6을 곱하니까 그래서 전압 강하가요 2.11 볼트가 되겠습니다. 2.11 볼트. 110 했으니까 2.11 볼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두 번째 전압 강하에 의한 강화되는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죠. 강하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압 강하율. 입실로는요 전압분해, 즉 인버터까지 전송이 되는 전압이에요. 전압분해 전압 강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 강하는 2.11 볼트입니다 라고 이제 구했습니다. 그럼 이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전압은 17.82라고 하는 VOC 전압이 있죠. VOC 전압 곱하기 그리고 직렬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OC 17.82 곱하기 10개 직렬해서 10 하니까 178.2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8.2분의 2.11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1.184% 이렇게 해서 전압 강하율을 구해봤습니다. 그럼 약 여기서 1.2%예요라고도 답할 수가 있겠죠. 다음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항목에 대하여 전기공사업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공사 완료 후에 일정 기간 동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권에 의해서 정권을 제출해야 되겠죠. 정권을 제출하고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권으로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공사별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외우기가 어때요? 많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거꾸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7년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발전 설비 공사의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5년인 경우에는 그래서 지중, 송전 설비, 세 번째 3년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3년이겠죠. 자,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 설비에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을 제외한, 그래서 발전 설비 외에, 자, 이렇게 왜 어떤 설비요?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3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지중 송전 설비니까 지중 배전 설비, 자, 그리고 육상에 있는 송전 설비, 변전 설비, 그리고 배전 설비의 철탑, 자, 이렇게 외우면은 그래도 이 흐름이 있으니까 외우기가 쉽겠죠. 자, 다음 네 번째는 2년이겠죠. 2년은 배전 설비의 외 철탑을 제외한 설비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자, 1년인 경우에는 기타 전기 설비,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는 3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은 보겠습니다. 발전 설비의 철근, 콘크리트, 철골에서 발전 설비의 철근, 콘크리트, 철골에서 7년이에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전 설비에 의해서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물을 제외한 과목 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발전 설비의 외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외우기가 쉬우시겠죠. 그래서 3년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지중 송전 배전 설비에서 지중 송전 설비는 5년이에요. 5년. 그리고 지중 배전 설비에서 지중 배전 설비는 3년이에요. 3년. 그리고 변전 설비 공사에서 변전 설비는요
그래서 변전 설비, 요게 있네요. 변전 설비 해서 변전 설비는 3년이에요.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모니터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척 설비별 1번에서 5번까지 요구사항을 각각 쓰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검출기에서 검출된 정보를 전송장치, 트랜스듀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CPU 중앙처리 장치에서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출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니터링 기준에서 이제 개척 설비의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T의 정확도는요, CT의 정확도는 3% 이내. 그리고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는 온도에 따라서 마이너스 20에서 100도까지는요, 0.3도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도가 0.3도 이내. 그리고 100도시에서 1000도시까지는 1도시가 되겠죠. 1도시 이내. 그리고 유량계와 열량계는요, 정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 그리고 전력 양계는 1%의 이내 정확도에서 이제 필기시험에서도 각 부분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정확도, 즉 오차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중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전지의 표준시험 STC를 간단히 설명하고 이에 따른 표준 상태를 각각 쓰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STC 조건은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이다. 이렇게. 그래서 스탠다드 테스트 컨디션이죠. 스탠다드 테스트 컨디션의 이제 이니셜로 그 호칭을 이름으로 하고 있다. 야그, 야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사량은 1000W per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1000W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듈 표면 온도는 25도씨죠. 25도씨. 그리고 분광 분포에서 분광 분포 그리고 에어매스 혹은 이걸 직역하면은 대기 질량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M은 1.5. 자, 이렇게 해서 STC 시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계할 때는 먼저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에서 설계 조건을 출출하여 설계 내용을 반영시키는데요. 현장 조사에
환경 조건의 조사 5가지를 쓰세요. 예, 일반적으로 현장 조사에서 현장 조사는 첫째, 지리적 여건을 확인하고 환경 조건을 확인하며, 세 번째는요, 환경 조건과 개통, 연계 조건, 네 번째 이제 뭐 경제성,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이제 순서는 무순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행정 조건. 자, 여기서 환경 조건에 대해서 기술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 조건은요, 중요한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가 빛의 장애, 음영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장을 조사해보고 주변에 이 음영이 발생이 되는 이런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을 봐서 결국 부지 선정 장소를 옮겨야 되겠죠. 이런 자연적인 이런 음영의 조건이라든가 그래서 인공적인 조건이 있는지 등. 두 번째는 염해, 바닷가인 경우에는 염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염해나 이제 공장지대 같으면 공해. 세 번째는요, 그래서 그 지역적인 적설, 결빙, 그리고 이제 뇌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자연재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연재해들을 주기를 30년 이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각종 이런 기상 데이터를 비롯해서 데이터를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예, 다섯 번째는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의 조류라고 할까요? 조류의 분비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 조건을 현장 조사 시에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에서 용어의 정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이 도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수행하기로 약속한 자, 그리고 수행이 완료가 되면은 완료 후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을 도급 혹은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아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수행하기로 약속한 자를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이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사람이 도급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급인을 다른 말로는 이 발주자라고도 합니다. 발주자. 그래서 전기 공사를 공사업자의 도급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도급인보다는 발주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리업자를 대표해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감리자가 책임
감리원이 되겠습니다. 감리원. 자, 책임 감리원이 되겠고 3번 보조로 감리를 책임 감리예요. 책임 감리를 감리는 책임 감리가 되겠습니다. 도우며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는 자. 자, 그래서 책임 감리를 보좌하고 책임 감리의 지시에 따라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동 또 연대 책임이 있는 사람 보조감리원이라고 합니다. 보조감리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접지 시스템은요, 주접지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어떤 도체를 접속하는지 네 가지를 쓰세요. 각 건물마다 동판으로 되어 있는 주접지 단자가 있습니다. 동판으로 되어 있다. 주접지 단자. 그럼 주접지 단자에 어떤 도체가 접속이 되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노출 도전부. 그래서 노출 도전부를 주접지 단자에 연결하는 것이 PE가 되겠죠. PE 해서 보호 도체. 그리고 이와 같은 수도관과 같은 이 관로를 주접지 단자에 연결하는 그래서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자, 그리고 접지 극 시스템 접지극 시스템을 연결하는 접지도체. 괴통 외 노출 도전부가 되겠습니다. 노출 도전부를 연결하는 자, 옆에다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연결하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인데 자, 이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를 기능성 접지 도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능성 접지 도체. 그래서 1번 그래서 보호 도체. 2번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3번 접지 도체. 4번 기능성 접지 도체. 이렇게 네 가지로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차단기 종류에서 저압용 차단기와 특고압용 차단기로 분류해서 각각 세 가지로 쓰세요. 각각 세 가지로 작성하세요. 자, 먼저 특고압용 차단기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1번 해서 이제 GCB 가스 차단기, SF6 육불황을 소호 매체로 하는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VCB에서 진공 차단기. 그래서 고진공을 아크를 고진공으로
불어 넣어서 냉각시키는 차단기. 세 번째가 OCB 해서 유입 차단기. 그래서 이거는 절연유가 소호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호 매체, 참고로 소호 매체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가 MBB. 그래서 자기 차단기, 이거 자기장이죠. 자기장이 소호 매체고, 다섯 번째가 ABB가 있습니다. ABB 해서 공기 차단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압축 공기가 소호 매질이 되겠죠. 자, 그래서 특고압용 차단기에서 자, 이 MBB는 그래서 고압용 차단기예요. 고압용. 자, 그래서 MBB를 제외하고 GCB나 VCB, 뭐 OCB 혹은 ABB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저압용 차단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용 차단기가 첫째가 ELB, 누전 차단기. 두 번째가 ACB. ACB는요, 기중 차단기예요. 기중 차단기. 소호 매질이 자연 공기가 소호 매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압 차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CCB 배선 차단기입니다. 배선 차단기. 네, 그래 배선용 차단기인데 누전 차단기도 누전용 차단기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용자를 빼고 배선 차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압용 차단기와 고압용, 특고압용 차단기를 각각 3개씩 알아봤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형 변화 지수를 나타내는 식은요. 지형 변화 지수예요. 자, 지형 변화 지수는요.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를 선정할 때, 그래서 지형 변화 지수 1.5 이상 지역은요, 이거는 회피 지역이죠. 회피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환경 보호 지역과 생태 민감 지역에서 지형 변화 지수가 1.5 이상 지역은 입지 회피 지역이죠. 입지 회피 지역이다. 그렇다면은 지형 변화 지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사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절토량과 성토량이죠. 성토량을 지형 변화. 그럼 얘들을 합치면 토공량이 되겠죠. 토공량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자, 이렇게 절토는 깎아내는 양이에요. 지형을. 성토는 메꾸는 양이죠. 그래서 절토량과 성토량을 합해서 사업 면적으로 나누면은 지형 변화 지수가 되고, 지형 변화 지수가 1.5 이상인 지역은 입지 회피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분산형 전원 배전 계통 연계 기술 기준사항인데 다음 갈로안에 알맞는 단어를 쓰세요.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한전 계통 이상 시
분산 전원의 분리 및 재병이 분산형 전원은 뭐 다 잘 알고 계시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하고 수용과 근처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그 전원 설비가 분산형 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경우에 계통과 전력 계통과 분리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한전 계통이 고장이 났을 때 분산형 전원은 연계된 한전 계통 선로 고장 시 해당 한전 계통에 대한 가압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 인버터를 정지해서 자, 한전 계통과 협조해서 한전 계통에 어떤 그래서 재폐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폐로인데 여기선 재폐로 장치가 리클로저가 되겠습니다. 리클로저와 협조하는 것을 보호협조라고 합니다. 보호협조. 그래서 제1항에 의한 분산형 전원 분리 시점은 해당 한전 계통의 재폐로 이전이어야 한다. 재폐로가 되면은 한전에서 전원을 어때요? 끊어버리죠. 무전압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분산형 전원은 그 이전에 분리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압. 연계 시스템의 보호 장치는 각 순간 전압의 시력가 혹은 기본 파악값을 감지해야 하며 단 군의 계통에 한전 계통에 연결하는 변압기가 YY 결선 접지 방식의 또는 단상 변압기일 경우에는 각 상전압을 감지해야 한다. 그래서 YY 결선 방식이 중성선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중성선과 각 상전압, 그래서 상전압은 사실은 VA 전압은 VAN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상전압을 감지해야 한다. 자, 다음 보호장치 설치에 대한 내용이네요. 다음 이제 첫 번째, 분산형 전원 설치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계통과의 연결을 분리할 수 있도록 다음 보호 계전기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을 가지는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지만 계통 연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가번 보시면은 계통 또는 분산형 전원 측의 단락 지락 고장 시 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를 여기서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적정한 전압과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를 벗어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저전압 계전기 OVR과 UVR에서 과전압 계전기와 부족전압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저주파수 계전기는 OFR과 UFR이 되겠죠. 그래서 과주파수 계전기와 저주파수 또는 부족주파수 계전기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갈로 2번입니다. 단순 병렬 분산형 전원의 경우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예, 자,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태양전지 어레이에서 발전된 전력을 인버터에서
상용 주파 교류로 변성을 한 후에 계통과 연계가 되어 있겠죠. 계통과 연계가 되고, 자, 여기서 자체 부하로 공급이 돼서 발전된 전력의 전부를 부하에 공급을 하고 1몰 이후의 시간이나 혹은 치약, 악천후 같은 태양전지에서 발전을 할 수 없을 때는 계통에서 공급을 받는 방식이 단순 병렬이죠. 단순 병렬 접속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발전된 전력의 일부가 어떻게 되면은요, 계통으로 전송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역전력 계전기다. 자, 이것이 RPR이 되겠습니다. 역전력 계전기다. 반드시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를 해서 발전된 전력이 단순 병렬인 경우에는 계통으로 전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 2호 규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일 전기 사용 장소에서 전기 생산 용량이 50kW 이하의 소규모 분산 전원인 경우에는, 그래서 해당 계통 내 전기 사용 부하가 수전 계약 전력이 분산형 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분산형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 생산하는 용량이 50kW 이하의 소규모 생산하는 용량이 이제 50kW 이하가 되겠습니다. 분산형 전환. 그래서 단 전기, 여기서 내용을 보게 해당 군내의 전기를 군내의 전기 사용 부하의, 자, 이 부분이 전기를 생산하는 군내 단 해당, 여기 단 이렇게 되겠네요. 해당 군내 계통 내에 수전 계약의 분산형 전환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산형 전원으로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으로서 제7조에 의한, 그래서 어떤 운동에서 단독 운전이 되겠습니다.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역전력 계전기죠. 역전력 계전기를 생략할 수 있다. 단독 운전은 어떻게 해요? 계통이 정전 시 즉시 정전 시에 태양광 발전의 전력이 전송이 되는 것이 단독 운전이죠. 그래서 인버터에서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은 태양광 발전의 인버터를 즉시 0.5초 이내에 정지하는 기능을 말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역송병렬 분산형 전원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해서 단독 운전을, 자, 역송병렬은 발전된 전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통에 연기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병렬은 발전된 전력을 전체를 부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역송 병렬은 발전된 전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계통에 연계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발전 전력이 계통에 전송이 되니까
이 계통이 정전이 되었을 때도 전송이 된다면은 유지보수 요원의 감전 등의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통이 정전이 됐을 때는 즉시 인버터를 정지함으로써 어때요? 단독 운전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방지 기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연결을 차단하는 장치를 어디에? 인버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태양광 의뢰 사이의 이격 거리를 구하세요. 자, 태양전지의 의뢰와 의뢰 사이의 이격 거리 D가 아닙니다. D가 아니라 자, 태양전지 의뢰의 어때요? 수직 요 단면 여기서 여기까지죠. 순수하게 태양전지 의뢰의 수직 투영 단면에서부터 후열의 그 태양전지 의뢰까지의 길이인 B를 산출하세요 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에서 경사각과 고도각을 주어졌습니다. 그럼 고도각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도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요 고도각에서 탄젠트 베타는 요 B분의 H가 되게 여기서 높이가 요 A로 표현했네요. A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베타에서 베타가 15도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걸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B죠. 요 거리 순수한 앞열과 뒷열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에서 고로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래서 탄젠트 베타분의 A가 요 높이죠. 높이. 그런데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15도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도각이 15입니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높이만 이 탄젠트가 어떻게 해요? T가 이렇게 써지니까 그래서 시점이 분모, 그래서 B분의 A, 여기서 B분의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즉 높이만 안다면은 구할 수가 있다. 그럼 A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앞에 삼각형에서 이제 좀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삼각형에서 A는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사인 해서 사인 30도는요 요 길이가 1.8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 곱하기 여기 A, 자,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A는요 사인 30도 곱하기 1.8, 사인 30도는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1.8. 자, 이렇게 구하니까 0.9m라고 쉽게, 높이가 0.9m가 되겠죠. 9m. 그래서 탄젠트 15분의 0.9로서 이 B거리, 앞열과 뒷열, 그래서 태양전지 의뢰의 수직 투영하는 수평 거리부터 후열까지의 순수한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탄젠트 15분의 0.9를 하니까
358m. 그래서 얘는 3.36m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용량 5kW 설치 부지에 인버터 최대 입력 전압이 200V고요. 모듈의 최대 전력 PM이 200W이고 그리고 최대 전압이 22.5 VOC가 1대 적합한 태양광 모듈 수량을 구하세요. 자, 모듈 수량은 첫째, 직렬 모듈 수.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래서 VOC 분해, 그래서 인버터 최대 입력 전압. 그럼 최대 직렬 모듈 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2.5 VOC가요. 그리고 인버터 최대 입력 전압은 200V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8.88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최대 직렬 모듈 수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죠. 왜? 그래서 모듈 입력 범위를 초과시키지 않기 위하여. 자, 이게 절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듈 입력 최대 범위를 초과해 버리죠. 그래서 얘는 8장.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병렬 모듈 수. 자, 병렬 모듈 수는 모듈 출력 PM이 되겠죠. 곱하기 직렬 모듈 수 분해해서 시스템 용량이 되겠죠. 시스템 용량. 그래서 모듈의 출력 PM이 200W죠. 모듈 출력이 PM이 200W예요 라고 주어졌으니까 200 곱하기 직렬 모듈 수 8장입니다. 8장 분해. 그리고 모듈의 용량, 그래서 모듈 용량은 태양광 발전 용량은 5kW예요. 5kW는 5000W죠. 5000.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3.125에서 그래서 3열이 되겠죠. 3열. 그래서 총 모듈 수는요, 직렬 모듈이 8장이에요. 그리고 병렬의 어레이 열수가 3열이에요. 그러니까 24장이 총 모듈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광이죠. 태양광 2024년 2회차 실기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